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세 가지 계획이 나와 있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안권자가 있죠. 입안권자, 시장 군수 6분 있었죠. 원칙,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장인데 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회장을 삭제해 주세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은 입안권자라는 명칭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회장이. 그래서 삭제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죠.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 사인을 누가 하냐?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장, 슬러시하고 대장 돼 있죠. 하나 더 첨가해 주세요. 대장 슬러시 하시고 시장군수. 이게 올해 개정사항이죠. 시장군수.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죠.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 마목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결정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514페이지. 거기에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의 허가구역 입안을 누가 하느냐 보니까 국장하고 하나 더 넣어주세요. 컴마 하시고 시도지사. 여기 개정됐죠? 시도지사를 추가해 주세요. 국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도 이제 그렇죠? 지정할 수가 있죠. 다음에 523페이지 국토법상 세 가지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 것 중에서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세 번째 칸에 수립 입안권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 삭제해 주시고요. 역시 밑에 보시면 승인결정권자가 나와 있죠. 승인결정권자 그 칸이 있죠. 거기에 맨 끝에 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컴마하고 시장군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시장군수 이렇게. 다음 547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 해서 51조 국토법 제51조 1항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강의 때 이걸 짚어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거기 1항에 보면은 네모 박스에 돼 있죠. 호가 나와 있죠. 각 호들이 쫙 1호부터 해서 10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 5호에 주택법 제16조 547페이지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끊으시고 요거 있죠. 제8호의 산업단지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조의 준산업단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를 밑쪽 그러니까 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붙어서 준산업단지 요게 이제 밑쪽으로 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거 이제 개정 내용인데 550페이지 550페이지에 그 국토법 시행령이 있죠. 맨 밑쪽에 550페이지 맨 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 그래서 국토법 시행령 53조 밑에 이제 1호의 건축물의 건축해가지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신고 그 신고 다음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토법 한번 쳐보시겠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쳐보시면 나오시죠? 3단 비교 위에 걸 눌러주세요. 거기 쭉 내리셔가지고 우리 시행령 가운데 거 53조를 보세요. 53조 거기 보면은 지금 읽었던 건축 신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요거에 들어갑니다. 요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 비교표를 먼저 한번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역시 583페이지 같은 내용이죠. 그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컴마 시도지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583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584페이지 허가 절차가 나와 있죠. 허가 절차에서 처분 단계 네 번째 단계 584페이지 4페이지 그 네 번째 단계에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국토법 봤고요. 이제 개발법하고 정비법입니다. 자, 개발법하고 정비법인데 우리 정비법이 개정사항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 608페이지 자, 608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가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 정비 기본계획 그 앞에다가 우리 뭘 넣어주자고 그랬죠? 본 강의에서 기본 방침을 넣어줘요. 기본 방침. 여기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기본 방침 후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의 기본 정비를 갖다 가로로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08페이지 봤고요. 다음에 개발법, 도시개발법 613페이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우리말에 이렇게 좀 한자를 좀 우리 일반인들이 친숙하도록 이렇게 어구를 좀 바꿔놓은 게 있어요. 613페이지 제5조 도시개발법 제5조 2항을 한번 보실까요? 2항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쭉 나가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합되도록 해서 이게 좀 한자니까 이거를 좀 순화시켰어요. 들어맞도록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 이렇게 바꿔놓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볼 수 있게. 그렇죠? 일반인들 법전 잘 안 보잖아요. 독일 농부들은 이게 밭을 갈고 쉬는 시간에 그 독일 헌법을 본다고 그러죠. 좀 독특한 국민입니다. 일반으로 잘 써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친숙하게 이렇게 들어맞도록. 다음에 625페이지 보시면은 625페이지 22조 도시개발법 22조 3항에 보시면은 3항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쭉 보시면 읽어 나오죠.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는 되죠. 세목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줄였다 이거죠. 그래서 세부 목록 해서 원래 축약어를 쓰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이제 살려줬어요. 그래서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는 다음에 632페이지 자
632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개발법에서죠. 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에서 1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1항의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쭉 읽어 나가시면은 제27조 제2항 이렇게 돼 있죠. 제27조 27조가 아니라 하나씩 밀려서 28조로 이렇게 바꿔졌고요. 역시 633페이지 법이 하나 새로 들어와서 좀 밀렸어요. 633페이지 36조 2항에 보시면은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34조 역시 34조가 아니고 하나 밀려서 35조 거기에 마찬가지로 사항에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제33조 하나 밀렸죠. 그래서 34조 그 다음 5항은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맨 끝에 이를 준용한다 되어 있죠. 이를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시하는지 찾아보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주어 있죠. 5항의 제47조 및 제8항의 규정은 이걸 삭제해버리고 요걸 이를에다 넣어줬어요. 그걸 이를 지우시고 앞에 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지우시고 이를 뭘로 바꿨냐면 제48조와 제49조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씩 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이 제48조와 제49조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를 준용한다. 이렇게. 다음 636페이지 636페이지도 역시 하나씩 밀렸죠. 42조 5항에 보면은 33조가 34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5항에 33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가 아니라 34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 역시 6항에 40조가 아니라 41조 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이 아니라 6항에 41조. 역시 43조 등기의 1항의 시행자는 제39조 제5항이 아니라 39조가 아니라 제40조 40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항 밑에 제39조 제5항의 규정 그 39조를 제40조 43조 등기에서 3항에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9를 40으로 한 좀씩 좀 밀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646페이지 그 표가 나와 있죠. 646페이지에 정비사업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세 번째가 시행 방법에서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세 가지가 나오고 하나 더 첨가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4번하고 관리 처분 방식이 하나 첨가됐다는 거. 관리 처분 방식이 하나 첨가해 주시고요. 본 강의 때는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혹시나 안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생겼다고 그랬죠. 5호가 우리 주거환경 관리 사업. 칸을 하나 더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다음 6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을 첨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는 시행자에다가 뭘 넣자고요? 위에 거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그거 뭐 같아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걸 거기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5는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해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방법이 이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뭐만 들어갑니까? 예, 계량 방식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량 방식.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 그렇죠?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다.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1번 조합, 2번 공동 넣어주자고요. 조합하고 공동입니다. 조합 공동.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 역시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방식. 관리 처분 방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첨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7페이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클릭하셨죠? 3단 비교법. 거기서 이제 제2조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은 2호 용어의 정의 2호가 이제 정비사업인데 거기에 가나다라 하고 첨가되어 있죠. 뭐가? 마하고 바가. 마바가 이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 바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다음에 648페이지 용어 정의 역시 구호입니다. 자, 그래서 제2조 쭉 한번 보세요. 구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해놓고요. 거기에 가나만 나와 있는데 다목이 더 첨가됐죠. 다목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죠? 다가 가로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죠. 그래서 사실 가목의 내용과 같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주택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그 토지 등 소유자와 개념이 같습니다. 그렇죠?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 자, 69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98페이지. 자, 698페이지에 우리 건축선에서 좀 말이 좀 이렇게 순화가 이렇게 좀 약간 달라졌어요. 순화보다는. 거기에 그 그림 있죠. 698페이지 그림 밑에 동그라미 3번. 3번에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보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당구 표시하시고 돼 있고 필기체로 돼 있죠.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를 미리로 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또 지지대명사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를 그 내용을 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 내용을 30일 이상 고시해야 된다. 고시를 공고해야 된다. 공고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건축법에서 다른 데는 없고요. 자, 건축법이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 715페이지. 715페이지 보시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죠. 715페이지 이행강제 6번 이행강제금 맨 밑에 보세요.
국토법 필기체로 되어 있죠. 국토법,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있음. 제 124조 2 이게 이제 국토법의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 65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농지법은 65조가 아니라 65를 갖다가 이거를 62로 바꿔주세요. 62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62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은 고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4년 공인중개사 한 권으로 따자 오탈자 및 개정특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가장 어렵고 아마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거의 마라톤도 가장 힘든 때가 거의 다 왔을 때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을 때 그 첫 마음이 있죠. 그 첫 마음, 새해 1월 1일 그 새벽에 그 찬물에 세수했던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강의 인연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